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요즘처럼 꿉꿉한 날에는 실제 기온보다 더 덥게 느껴지시죠? 높은 습도 탓인데요. 더위하면 떠오르는 대구보다 광주의 체감온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 습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습한 폭염은 마른 폭염보다 건강에도 훨씬 해롭다고 합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무더위 쉼터. 어르신들이 한데 모여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를 피해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한 바람을 즐길 수 있는 쉼터로 피신 나온 겁니다. 나쁜 우리 회원들이 참고 왜냐면 집에서 지금 에어컨 없는 우리 회원도 있고 또 한다고해도 전기요금이 무서워갖고 노인들이 집 많이 못 쓰거든요. 올해 광주의 폭염일수는 현재까지 13일, 폭염일수가 33일인 대구보다 폭염일수는 훨씬 적었지만 체감온도는 1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폭염일의 상대 습도 평균이 대구보다 광주가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역대 가장 뜨거운 해로 꼽히는 1994년과 2016년, 2018년 두 도시의 폭염일을 비교해보면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대구 지역의 총 폭염일수는 132일, 광주는 119일이었지만 습한 폭염 비율은 광주가 3배가 넘었습니다. 습한 폭염 빈도가 높아진 원인으론 지리적인 요인이 꼽히고 있습니다. 습기가 이렇게 몰려있는 밴드가 있거든요. 그 밴드가 서해상에 이렇게 걸칠 때가 많아요. 이제 그러면 광주까지는 좀 습기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백산 넘고 기상청 폭염특보 기준으로는 대구보다 광주가 더 위험한 지역인 셈인데 건조폭염의 열 스트레스 지수는 주의 수준이었지만 수분폭염은 극도의 주의, 위험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10년 동안 인구 10만 명당 18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대구보다 광주는 2배 넘게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높은 습도가 사람의 땀 배출을 막기 때문입니다. 습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땀이 증발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땀이 증발이 되지 않으면 땀을 더 배출을 하기 위해서 열 생산을 더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부터 열성 질환에 더 많은 노출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습한 여름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습과 함께 온열 질환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물만 많이 마실 경우 몸 안에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당량을 마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선도하는 태양광 발전소가 우후죽순으로 계속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명이 다한 태양광 폐패널이 앞으로 치명적인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서 해법 모색이 필요합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중턱은 물론 논과 밭, 빈자리마다 태양광 발전소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11만 6천여 곳, 발전 용량은 20기가와트에 육박합니다. 이 가운데 전남이 발전소가 1만 7천여 곳, 발전 용량은 4천여 메가와트로 가장 많습니다. 20여 년 전 시작한 태양광 투자 붐은 지금도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20년이 지나면 수명이 다하는 태양광 패널입니다. 폐패널 발생량은 내년 988톤에서 2033년에는 2만 8천여 톤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 발전 용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 지역 발생량도 수천 톤에 이를 전망입니다. 전남에서 가장 많은 폐패널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장려도 좋지만 사후 처리까지 꼼꼼히 챙겨가면 행정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들 폐패널에 대한 국내 처리 능력과 인프라가 걸음마 단계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폐패널은 대부분 동남아로 수출되거나 단순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기관마다 다른 폐패널 발생 예상량과 처리 방법 등을 놓고 지자체, 재활용업체 등과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태양광 모듈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실행할 공제조합을 모집하여 전국적인 폐 모듈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 도에서는 정부 정책에 맞춰서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태양광 폐 모듈 처리 시스템을 갖춰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소가 있지만 폐패널 전문 재활용 업체가 한 곳도 없고 수거나 운반 체계도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당장 수년 이내에 연간 수만 톤씩 쏟아지는 폐패널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또 다른 환경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최근 식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학교 급식을 준비하는 교육당국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그렇잖아도 광주 전남 학생들의 급식비 단가가 다른 지역보다 낮다는데요. 고물가의 여파가 부실 급식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학 중 급식 논란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광주 전남 학생들이 전국에서 가장 싼 밥을 먹어왔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광주 교사 노조에 따르면 광주 지역 중학생들의 급식비 단가는 2,525원, 전남은 2,445원으로 전국 17개 지역 가운데 각각 16번째와 맨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3,100원가량인 전국 평균 단가보다도 500~600원 정도씩 낮았고 울산과 대구, 서울보다는 1,000원 이상 낮았습니다. 교사 노조는 한정된 예산이라면 논란이 많은 방학 중 급식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학기 중 급식의 질을 높이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양교사들은 동반 부실이 올 거다. 방학 중 급식도 부실하게 하고 학기 중 급식마저도 부실이 유지되고 그럴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은 급식비 단가에 인건비와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비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는 이들 비용까지 포함됐을 수 있는 만큼 급식비 단가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 올 들어 크게 치솟은 물가 상황을 고려해 2학기에는 급식비 단가를 10%가량 올릴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지자체들과 관련 예산 분담 비율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하고 몇 대 몇으로 할 것인가는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지자체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선학교의 급식비는 광주시와 일선구 등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략 7대3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어 급식비 인상은 지자체의 부담으로도 가중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반복된 시험지 유출 사태로 광주시 교육감이 사과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벌어진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교육감이 4년 만에 다시 사과를 한 겁니다. 이번에 나온 대책들이 정말로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인지 지켜볼 일입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 모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시험지 유출 사태로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취임 한 달여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고교생이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험지를 빼낸 만큼 시교육청의 재발 방지 대책들은 주로 정보 보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2학기 중간고사 전까지 광주 시내 모든 교직원들의 컴퓨터에 화면 촬영이나 캡처를 막는 시스템 등 솔루션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무용 PC에 깔린 백신 프로그램, 학교 내 무선망 등도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시험지 유출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일지는 미지수입니다. 4년 전 같은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광주시 교육청은 대책을 발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광주 학생 및 학부모,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해 드립니다. 시험 출제부터 채점에 이르기까지 모든 평가 단계를 점검하겠다는 말은 당시에도 나왔지만 이후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되면서 교육감의 약속은 4년 만에 무산됐습니다. 경쟁 위주의 성적 만능주의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는 것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 놓은 결과가 소위 성적 지상주의 내지는 경쟁 중심의 교육이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경쟁 지향적인 이러한 교육을 벗어나는 한 방법.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야말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은 오늘 오전 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조기 취학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민감한 시기인 만큼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일선 교육 현장에선 준비가 안 돼 있어 시기상조라며 정부가 학부모와 교사 등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결정을 앞두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외교부를 규탄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 등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 현금화 명령 확정을 목전에 두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외교부의 행위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시도이자 또 다른 국가폭력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피해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광주 MBC가 지역 청소년들의 말하기와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해 공동 기획한 독서 열차가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습니다.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파주 출판단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 지역 고등학생 60명이 참가해 독서 토론과 작가와의 대화 등 독서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완도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의 사인은 극단적 선택인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 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부검과 차량 감정 결과 일가족 모두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외부 충격 또는 차량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회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 경위가 명확해질 경우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5,000명대로 늘었습니다. 광주 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2,649명이, 전남에서는 3,131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4,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한 데 이어 일일 확진자가 5,0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전남에서는 22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특히 장성의 군부대에서는 지난달부터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발표했던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의 전남 의대 신설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당시 의정협의체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기로 한 만큼 기다리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한국전쟁 관련 민간인 희생 진실규명 건수가 전남에서만 5,5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기 진실화해위원회 정근식 위원장은 전남도청을 찾아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5,500여 건 가운데 3,700여 건은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지자체와 함께 해남과 영암, 한평과 완도, 신안에서 집단 희생에 대한 1차 사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